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인 심리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또 최근에 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시장 전체를 한번 좀 짚어가는 그런 또 방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군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초보자님들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카카오 대화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다 저떻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초보자분들의 그 눈높이에서 시장 주도주군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런 시장의 주도주군들은 왜 그동안에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들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제가 한 4가지 목차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차를 4가지나 두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최대한 쉽고 짧고 명료하고 간편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라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주도주 얘기하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정유주하고 화학주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던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뭐죠?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서 견인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그룹이 주도주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더존비즈원, NHN, NC소프트 이런 종목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이게 대면 관계를 피하다 보니까 비대면, 언택트라는 이런 새로운 신종 산업이 이제 태동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주도주군으로 지금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론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군이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이 찌그러질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고 지금 오히려 2차 유행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이오 쪽 섹터들이 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바이오 시밀러, 낮은 가격에 약을 구매해 가지고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까지 발산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대형주군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는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어떤 주도주군들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배경으로 지금까지 상승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미 상승을 많이 이어왔던 이런 대형 주도주군, 시가총액이 몇 조 원에서 몇십 조 원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100%씩 막 이렇게 다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주도주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상승으로 더 이어갈지 하락으로 전환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람마다의 어떤 예측일 뿐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 현재 시장과 거의 흡사한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죠. 12년 전인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이제 시장에 들이닥치면서 거의 패닉 상태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한 어떤 급락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에 강력한 어떤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부양책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금처럼요, 들어오면서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시장에는 누구나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차화정이라는 이 세 그룹의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어떤 강세 주도주군으로 부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차화정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자동차,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세 그룹 3종 세트가 그 당시에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수반이 됐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2년 동안 2011년 4월 달까지 2년 이상을 강력한 상승의 추이를 이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 기아차 같은 경우가 7,000원에서 84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12배 이상을 그 자리에서 급등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4만 원에서 27만 원까지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그렇게 급등세를 이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때도 상승으로 이어갔던 것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수반되고 시장의 어떤 모든 관심이 모이고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 유동성과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강력한 피날레를 후반에 더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틈새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뭐 방산주라든지 우선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100%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그룹들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실적이 아니고 시장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반짝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아니고 또 바로 급락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몰락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 이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 수반돼 가지고 이게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장세와 탁 부합이 되질 때 시너지는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예전에 그 2009년도에 시작했던 이런 어떤 차화정과 흡사한 그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실적이잖아요. 실적이라는 키가 여기에 부합이 되어야 되면, 자, 중요한 것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거론해드렸던 이런 어떤 종목군에 대해 가지고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적 추정치 찾는 방법, 그리고 그 4월달, 5월달 수출입 동량, 이거 그 산자부에 들어가고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폭이 큰 그런 업종들을 발췌해가지고 여기에 그 주도 대표주들을 뽑아가지고 FOM 가이드라든지 한국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추정치를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주 그룹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추정치를 다 확인을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1분기 때 실적 영업이익보다가 2분기 때에 대부분이 보면은 근소하게 좀 증가가 됐거나 또 근소하게 좀 감소가 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2차전지 대장주 아닙니까? LG화학 같은 경우가 1분기보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LG화학은 이미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주가를 대세 상승으로 계속 추세를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가는 결국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것만 무한적으로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나쁜 종목도 계속 하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조율에서 그 기울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추세라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주도주 그룹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이 심리적인 지지선을 계속 타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주가가 어느 날 20일 이평선을 한번 하향 이탈했다가 일시적으로 또 회복을 했지만 다시 이탈하고 이런 어떤 조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발산하고 이런 어떤 조짐들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계 심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응 전략은요,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만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한 종목을 가지고 3월달 4월달에 매수한 사람이 있고 5월달 이후에 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 4월달에 샀는 사람들은 이미 수익이 뭐 80%, 100%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월달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주가가 바닥 대비해 가지고 100% 갔지만은 그 100% 꼭대기에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 있어 가지고 대응 전략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을 지금 잔뜩 가지고 언제든지 종목이 빠지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또 대응 전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그 들어가는 가격대와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3월과 4월 달에 이 주도주 그룹을 들어가 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추세를 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답답할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도한 상승이 이어졌고, 제가 또 2분기 그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 강력하게 1분기를 막 2배, 3배로 넘는 이런 어떤 추정치들은 제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셨다 하더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이 종목의 추세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이격을 확 벌리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내가 가진 이 보유 수량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어떤 비중 조절이 필요한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5월달 이후로 6월달 뭐 이럴 때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심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이럴 때는 일단 위험관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험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추세를 타고 계속 간다면은 보유 전략 가져가면서 조금의 수익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부분 들어가신 이 사례도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금을 들고 날이 오나 비가 오나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종목은 전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카카오를 예전에 아는 지인분에게 16만 원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27만 원이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떨어져 가지고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운데에서 뭐
카카오를 27만 원, 8만 원에다가 막 몰빵 들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현금 비중을 잘 나누셔가지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종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현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만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한 3파트 정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현금이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주도주들이 시장의 충격으로 한번 단계적인 급락을 했을 때, 단계적인 급락이 딱 떨어졌을 때는 현금 비중의 아주 일정 부분만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단타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다시 추세를 돌렸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 외에는 사실 이미 지금 현재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도주군들은 좀 기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2분기 지금 실적이 이제 다가오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종목 그룹들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특히 요즘 또 실적주들 중에 부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내수주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수반이 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그룹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음식료 업종들에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으로 상당 부분을 음식료 쪽에다가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렇게 확 증가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특히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여름과 또 관련되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군으로 현금이 많은 분들은 좀 포지션을 잡으시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 종목은 한번 급락 됐을 때 아주 조금만 한번 들어가고 단기로 들어가 가지고 가져갈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목차를 4가지로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방황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초과가 돼 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보 투자자님들에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니까, 또 이거는 순전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직접적인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